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면 국민 간의 어떤 그 분쟁을 국가의 어떤 재판권을 통해서 해결 조정하는 그런 재판 절차에 대한 법이죠. 그래서 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국민 사인 간의 어떤 문제를 국가의 어떤 재판 절차가 개입되기 때문에 요거는 공법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나 민법 같은 경우는 국민 사인 간의 문제를 조절하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요 두 개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민법은 실체법인데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어떤 재판 절차를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이다. 그래서 요거는 절차법이고 실체법이다 하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민사 제도의 어떤 이념은 어떤 시험에 나올 만한 성격이거나 하다기보다는 한 지문 한 줄 정도 이렇게 인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념에는 첫째 적정성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나 절차가 맞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적정성. 그 다음에는 공평해야 된다. 공평성. 그 다음 신속성. 예를 들어서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책에 135페이지도 그런 나오죠. 소송 금액이 50만 원인데 재판을 한 5년, 3년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문을 두고 이거는 어떤 이념에 속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속성, 그다음 경제성, 이런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든다면은 구술, 주의 등등. 그래서 어떤 제도. 그다음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공개한다든지 특정 법관과의 인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재척, 기피 이런 이야기가 전문적인 나오죠. 그런 제도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 이면적인 기본 이념과 어떤 적정성, 공평성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삼각 표시 정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우리 어떤 심리의 어떤 다양한 모든 모든 원칙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책에는 한 7가지인가요?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변론주의, 어떤 당사자의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 그죠? 공격 방어, 당사자 주장 책임주의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 변론주의. 그 다음에 증거 신청 마찬가지. 그래서 변론주의. 그 다음에 처분주의라고 해서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당사자의 어떤 행정처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법에서 무효가 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당연히 어떤 무효가 되는 이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항소하거나 뭐 상고 그러니까 항소, 상고 이런 걸 통해서 취소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런 항고를 통해서 취소가 되는 뭐 이런 처분주의. 그 다음에 3번에는 어떤 주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구술심리, 구술심리주의. 쉽게 말해서 변론, 뭐 증거조사, 뭐 모든 것들은 이렇게 구두로 말로 심리한다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이 보충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뭐 요 정도 알면 되겠죠. 원칙은 구술 심리주의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심리주의. 직접 이거는 법관의 어떤 앞에서 법관이 주관하고 판결하고 법관 앞에서 뭡니까? 변론, 판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직접 심리하는 거죠. 직접 심리주의. 그 다음에 뭐 공개 심리주의. 공개 심리주의. 그래서 공개 심리주의라는 것은 그 일반 국민들이 방청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공개 심리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그 당사자 평등 원칙. 당사자 간 당사자면은 뭐 원고 피고 이러겠죠. 당사자 평등의 원칙이죠. 어떻게 뭐 쌍방간에 공격 방어하고 할 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사자 평등 원칙.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수시 제출주의라는 게 있죠. 책에 보면 제출주의, 수시 제출주의라고 해서 그 변론이 이제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그 증거 자료라든지 정리됐던 자료들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 제출주의 뭐 이러한 것들을 심리의 제 원칙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빈도로 본다면은 이 분야죠.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는 사실 민사소송 부분은 범위가 적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핵심 요소는 이 분야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의 순서가 그 민사소송의 주체인데요. 민사소송의 주체. 형법에서도 뭐 주체 나왔었죠. 주체는 당연히 법원이겠죠.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당사자죠.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피고인. 그 다음에 그 원고, 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사자, 원고, 피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송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민사 부분이니까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뭐 간단한 문제로 지문 한 줄이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체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언급되어 있는 게 민사소송 절차 종류가 있죠. 민사소송 절차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민사소송에는 뭐 보통 소송 절차가 있겠죠. 보통적으로 진행되는 소송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판결 절차라든지 강제집행 절차라든지 이런 거죠. 그 보통 생각하면은 뭡니까 판결 절차
당연히 있는 거죠. 그다음 판결에 따른 집행, 그러니까 강제 절차 이런 게 이제 보통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소송 절차로 따라다니는 부수적인 절차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보존한다든지, 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증거 외에도 뭐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존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을 했으면 어떤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소송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다음 반대되는 말이 특별히죠. 소송 절차로서 특별하게 이제 일상적으로는 판결 절차라든지 강제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어떤 소액 사건 어떤 심판 절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원고가 원하는 그것을 이행 절차를 판결을 그냥 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래서 소액 2천만 원 이하다. 소액 사건 심판 절차 뭐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소액, 그 다음에 여기와 동일하게 뭐 어떤 독촉 절차라든지 공시 최고 절차 뭐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공시 최고 절차 일 같은 경우는 뭐 요건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뭡니까 신문에 2회 이상 게재를 해야 된다거나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내야 된다거나 이래서 법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공시 최고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소송 절차 해서, 소송 절차 종류에는 보통 부수적인 특별 소송 절차가 있다. 그 중에는 뭐 부수적인 증거, 재판 비용 뭐 이런 관련된 이런 등등 것들이 있고, 특별 소송 절차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어떤 부분, 그다음 독촉 절차라든지 공시 최고 절차 이런 식으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다는 정도 이해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의 어떤 종류가 나오죠. 이제 큰 그 민사소송의 요거의 종류. 요 부분은 종류를 이해하면 됩니다. 요 부분도 종류대로 보면은 중간 정도의 간단한 문제로 소송법에서 언급을 해야겠다 이번 시험에는 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는 있죠. 민사소송의 종류에는 민사소송을 왜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되죠. 뭐 어떠한 것들 이행해 달라 뭐 이런 거죠. 이거를 이행의 소라 그러죠. 내가 책을 팔았는데 책값을 못 받았다. 여기 대해서 책값을 달라고 이행해 달라. 뭐 이런 이행의 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형성의 소. 형성의 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률에서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의사표시 뭐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사실 형성의 소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신 어떤 법률 관계를 생성하고 변경하거나 소멸시키고 하는 이런 어떤 뭡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소가 있죠. 그래서 형성의 소 같은 거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는,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률 관계 없이는 사실은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확인의 소. 확인의 소라고 해서 예를 들면 법률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없다 전부라 그러죠.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달라, 증명해 달라라고 민사 소송을 이제 하는 거죠. 종류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행의 소, 형성의 소, 확인의 소 이런 종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간단히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이제 소송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났을 때의 어떤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 판결의 어떤 효력에는 여기도 비판 내역, 그 다음에 집행력,
형성력. 여도 형성력이 나오죠. 형석. 이 나오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설명드리면 형성력이라면은 의사표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의사표시가 바로 법률 효과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건데, 예를 든다면 형성력이라는, 여기서 판결의 효력에서 형성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혼은 개인의 어떤 일방의 의사표시로 어떤 이혼이라는 그런 효과를, 이혼이라는 뭡니까? 형성력이 나타나는 거죠.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러나 효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의사표시만은 안 되죠. 법원의 어떤 판결을 통해서 어떤 효력이 확정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예를 든다면은 그런 형성력이 있다.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혼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형성력은 생겼지만 법원이라는 소송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확정력으로 효력이 생긴다. 뭐 이런 게 형성력이죠. 그 다음에 집행력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집행한다는 이런 의미니까 크게 뭐 행정기관에서 그런 의미고요. 기판력이라는 것은 어떤 동일 기할 때 기임이 있는 뜻이죠.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어떤 것이 있다면은 동일한 어떤 재판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는 거죠. 뭐 굳이 재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죠. 기판력. 그래서 세 가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법, 소송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심리의 재원칙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의 종류, 이행의소, 형성의소, 확인의소, 이 부분 두 가지, 그 어떤 바운다리 내에서 시험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2번 항목에 다음은 판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민사소송의 어떤 종류, 확인의 판결, 형성의 판결, 이행의 판결, 판결만 붙이면 되죠. 아까 기판 종류, 이행의 소, 형성의 소, 확인의 소, 여기에 그런 걸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보는 거고요. 1번에 보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판결, 즉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을 각하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를 패소, 각하라는 것은 어떤 소송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아예 소송 절차에 거치지는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하 판결의 어떤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묻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번 항목 보시면은 새로운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거나 기존 법률 관계를 변경 소멸하게 하는 소송의 종류는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설명드린 어디였죠? 이행의소, 형성에서 확인해서 소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설명한 내용을 여기서 지금 묻고 있네요. 그래서 변기를 시키는 것은 형성의 소이다. 새로운 법률관계. 그래서 형성의 소는 근거법의 새로운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변경하고 소멸시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법률관계 하면은 형성의 소 일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은 간단하게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또는 뭐 두 문제 안 나올 수도 있는 범위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행정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에는 뭐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행정기관의 어떤 조직, 작용, 구제, 행정의 어떤 조직, 작용, 구제 이런 것에 대한 관계되는 법을
해난 법이 행정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원칙에는 여러 원칙을 설명했는데 개념적인 내용만 종류만 알면 되겠죠. 비례의 원칙으로부터 그 다음에 부당 결부 금지 원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대급부를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내용. 그다음 신뢰 보호라든지 그다음 평등 원칙. 행정기관에 어느 누구에나 뭐 평등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다음 자기 구속의 원칙, 자기 구속. 그 행정기관은 책 몇 페이지냐고 하면요. 책 보시면은 14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자기 구속의 원칙에서 어떤 어떤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제3자에서 영향을 미쳤다라면 그와 동일한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해야 된다. 선례에 의하여 행정청 스스로가 구속을 당한다. 선례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5번 항목에 나와 있는 144페이지에 자기 구속의 원칙. 그 다음에 일반 원칙으로도 헌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의 어떤 구속돼야 된다. 절차에 따라야 된다 하는. 그래서 자기 구속의 원칙,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런 내용들이 좀 생소하게 되네요. 그래서 일반 원칙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 나올 내용이 행정법 관계라는 부분이 나와요. 행정법 관계. 이제 이 부분에 나오는데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어떤 성질 측면에서 보면은 책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권력 관계냐, 관리 관계냐 라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권력 관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행정청이 기본적으로 우위에 있다. 권력 관계에 있어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권력 관계고 관리 관계는 그렇지 않고 특정한 법에서 명시해놓은 부분이 없다라면 일반 사인 간의 관계, 사적인 관계와 동등할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관리 관계라는 설명을 장황하게 설명해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중요한 부분은 행정법 관계의 특성이죠.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겠죠. 행정법 관계의 특성.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책에서는 행정법은 법률적인 어떤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즉 법률 적합성이죠.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률에 의한 행정은 법률에 합당해야 된다. 법률에 의한 행정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행정의사의 어떤 공정력이라 그래야 되죠. 줄여서. 예를 들면 행정은 당연한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무효가 되는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건 당연히 무효돼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어떤 취소권을 가진 어떤 관청이 취소 결정을 하지 않을 때까지는 유효하다는 거죠. 다소 흠이 있더라도 행정 공정력이 있다. 그 다음 행정의사의 구성요건 어떤 요소가 되겠는데 행정의사의 구성요건적
효력이죠. 구속력적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거는 이제 공정력하고는 조금 의무가 다른 의무가 좀 이제 다른 요거는 이제 어떤 당연한 무효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취소권을 가진 자가 행정관청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 공개된 어떤 공정력이 가진다 하는 거고 이거는 구속요건적 효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결함이 흠이라고 보면 되죠. 흠 흠이 있더라도 효력을 이제 가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국가의사의 이제 확정력. 4번에 국가의사 확정력, 다른 말로는 뭐 불가쟁력 이런 말, 쟁력, 다툴 실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쟁력. 국가의사의 어떤 한번 확정되면 일정 확정된 국가의사로서 확정되거나 한 거에 대해서는 불가쟁력, 가하지 않다, 불가하다, 다투지 못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해버리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의사의 강제력. 행정은 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행정 자체의 어떤 집행력과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권리 의무의 이제 특수성을 볼 수 있는데 권리 의무, 권리와 의무의 특수성. 사인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는 권리 의무 어떤 사적인 의사에서 이렇게 되지만은 국가는 어떻습니까? 권리 의무 관계. 공공행정, 공공복리, 뭐 이런 공공, 사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권리 의무를 해석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특수한 부분이죠. 공공의 질서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에는 권리구제 절차의 어떤 특수성, 권리구제 절차의 특수성. 예를 들면 이제 사인 같은 경우는 법원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절차를 1심은 지방법원을 가겠죠. 단독부나 합의부. 그런데 행정과 관련된 건 어떻게 됩니까? 1심이 행정법원이 되죠. 그러한 특수성이 있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이나 행정관청이 잘못되었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어떤 배상이 되거나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특수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도 그렇고 행정법은 민사소송법보다는 조금 범위가 방대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특성, 행정관계의 특성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책에서 나오는 부분이 책이 뭐라고 되어 있죠? 구제의 어떤 구제의 수단의 특수성이죠.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개념적으로 보시면 되죠. 손해배상 제도 했을 때 배상이라고 했을 때는 공무원의 어떤 위법한 행위를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실 뭐라고 나오죠? 책에 보상이죠. 보상제도 해서 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 적법 행위에 대한 보상 이런 기본 개념을 잡고 읽어보시면 큰 틀에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세부적으로 보면은 영종물 설치 관리 부실의 어떤 하자라고 그러죠. 영종물이라면은 공공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어떤 설치를 하자에 의해서 일반 국민이나 이런데 이제 다른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배상,
보상 요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놓고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권, 이제 공의무, 공권, 공의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이 부분은 시험 출제 빈도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읽고 넘어가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행정행위 분야죠. 행정행위. 요게 행정행위 분야는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책 155페이지인가요? 행정행위해서 155페이지네요. 한번 책을 보면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어떤 개념이라고 이제 기술해놨고요. 실적법상으로 보면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는 처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고, 행정행위의 종류, 다른 여타의 중요도를 별표했던 부분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행정행위 종류에는 법률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있다. 그래서 법률적 효과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구분해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그 효과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로서 해서 기술되어 있고,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등이 이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률적 행정행위의 어떤 종류 요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 준법률적 행정행위란 해서 기술이 뭐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준법률적 행위에 나온다. 그래서 어떠한 어떤 행위가 법률적 행위인지 준법률적 행위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에 보시면 도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이것이 어떠한 법률 행위에 속하는지를 물을 수도 있고, 어떠한 요소들이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인지 준법률적인 행위인지를 물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야간 통행 금지를 명한다 라고 하면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중에 명령적 행위에 속하고 의무 부과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 유흥주점의 영업 허가는 명령적 행위지만은 의무 해제에 속한다 등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예시를 주고 어떤 법률 행위에 속하는지 해서 이 도표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법률 행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155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막바지로 다가가죠. 행정부라고 어떤 행정벌 뭐 이런 부분이 그다음 기술되어 있죠. 그 다음에 효력 이제 부분인데, 행정벌 요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하시고요. 효력 부분은 다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161페이지인가요? 161페이지에 있는데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있는 그런 분야죠. 행정행위의 효력. 그래서 내용상의 구속력 해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힘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공정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명백하게 잘못된 뭐 무효가 되는 당연 그런 내용 아니고는 취소권이 가진 어떤 기관에서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구속요건적 효력, 요거는 뭐 어떤 효력이 국가기관에 대국가기관에 대한 효력이다. 뭐 이렇게 이해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존속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그 행정행위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계속 존속할 수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까 불가쟁력 이런 말을 했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행정기관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이런 이야기했죠. 존속력. 그 다음에 강제력. 아까 얘기했죠.
행정 어떤 집행하고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력이 있다, 집행력이 있다 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우리 어떠한 기출 문제가 어떠한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면 1번 문제는 다음 행정행위에 대한 나열하였다.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률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위와 수행적 행위가 있다. 그래서 수행적 행위라는 용어 자체는 없어요. 여기서 형성적, 여기서 말하는 형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어떤 뭡니까? 형성력이 생기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답은 나번인데 156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책 내용과는 거리가 있지만은 어떤 우리 경비지도사든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공공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부분도 기출 문제로 나왔었다는 측면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해두면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그래서 답은 직위박탈은 아니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이어서 5번 문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무 의무가 아닌 것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징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복무 어떤 마인드 자세 이런 거와 연계되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왔으면 좋겠다.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런 문제도 나온다 라는 부분 정치 참여 의무라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장 164페이지에 보시면 7번에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지도, 권고, 조언한다는 게 중요하죠. 행정작용.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해서 행정지도다. 지도, 권고, 조언, 행정작용. 그래서 행정지도다 해서 직접적으로 책에서 언급됐던 문제도 나오겠지만 다소 상식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도 기출 문제로 나왔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